그럼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그 점쟁이가 1번 분들의 하반기 운을 예언한 예언서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우선 1번 분들이 올 하반기에 좀 어떤 좀 짜릿한 일, 행운을 맞이하게 될지 카드를 한번 펼쳐봤는데요. 좀 강력한 이동수랑 변화의 카드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미래 카드, 하반기 카드에 식스 오브 소드, 지금 내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갑자기 이 상황을 좀 탈피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상황이 더 나아지게 된다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있을 짜릿한 일이 뭔지 카드에 나이츠 오브 완드 카드가 떴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죠. 이것도 상당히 빠른 이동수의 카드예요. 빠르고 강렬하고 열정적인 이동의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중에 좀 뜨겁게 열정을 불태울 일이 있어 보이고요. 내 의욕이나 열정에 따라 좀 달려나가거나 크게 위로 상향 이동할 일이 있어 보인다 싶거든요. 근데 이 이동이라는 건요, 뭔가 장소의 이동도 포함이 되겠지만 내 가치관의 이동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계급의 이동, 인맥, 사람 이런 좀 추상적인 것들도 좀 포함이 될 수는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1번 분들이 이번 하반기를 계기로 뭔가 서서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좀 살아가게 되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위한 좀 빌드업의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직장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이직운적으로 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거든요. 직업 형태나 자체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전에는 그냥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뭐 나중에 자영업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투자가가 된다든지, 내가 어디에서 이제 9to6를 해가지고 통근하던 사람이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가 된다든지, 업의 형태도 좀 바뀔 수 있고 생활 패턴도 바뀔 수 있고, 그로 인해 1번 분들의 사회적인 계급이 좀 상향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서 있는 공간이나 눈높이가 좀 바뀐다고 하죠. 그리고 1번 분들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싹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물갈이가 되겠죠. 그동안 좀 날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혹은 좀 나랑 잘 안 맞았던 사람들, 뭔가 좀 껄끄럽고 이런 사람들이랑은 조금 점점 더 좀 멀어지게 될 것 같은 모양새예요. 카드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키카드 자리에 수정 카드가 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서 사이사이에 까맣게 칠해져서 안 보이죠. 이건 내가 상황을 지금 알지 못한다,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라고 뜻하거든요. 이거는 누가 정보를 나한테 숨겨서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단순히 좀 초보자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정보가 충분히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좀 사이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이 좀 바로 결정을 못하고 불안정하고 좀 애매하다,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는 뜻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상반기랑 하반기 컬러 보면요, 1월부터 7월 초 상반기를 상징하는 색깔로는 퍼플 원 카드가 나왔어요. 보라색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몽환적인 색이라고 하죠.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하고, 좋게 말하면 신비롭지만 나쁘게 말하면 애매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생각도 많아지고, 1번 분들 경우에는 아마 좀 상반기 혹은 작년까지도 조금 심적으로 불안정했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내가 안정감이 없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뭐 어디 직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도 내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나한테 딱 맞는 데가 아닌 것 같고 막 옮겨봐? 약간 이랬을 수도 있고요. 직업 같은 경우에도 나한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끊임없이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두 다리가 이 땅에서 좀 떨어진 듯한, 내가 뭔가 우주에서 좀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내가 좀 발을 딱 디딜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환경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맞을까? 약간 요런 고민.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안정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맞나? 약간 결혼을 준비한다고 해도 좀 혼란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맞나? 지금이라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직업에서든 사업이든 부업이든 연애든 간에 이 퍼플 원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상반기에 상당히 생각이 많은 불확실함의 연속이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하던 것도 어느 순간 좀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잘 해낼 수 있을까?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돈이 될까? 이런 식으로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속한 상황,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좀 과거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번 분들 카드들 사이에서 끝났다, 어떠한 한 사이클을 끝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좀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났다라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텐 오브 소드 카드도 그렇고 여기 데스 카드, 죽음의 카드도 그렇고 여기 탑 카드도 그렇고 상당히 강한 변화와 끝맺음을 상징하는 카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홀로지 카드, 염소 자리는 일적인 거나 사업적인 거를 상징을 하는데 좀 거대한 한 사이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1번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의 전반부, 후반부라고 하죠. 그 갈래에 서 있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까지 본인이 있었던 곳에 뛰쳐나왔다. 혹은 어떤 사람이 헤어졌다. 혹은 어떤 집단이랑 좀 멀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1번 분들 현재 고민거리도 한번 펼쳐봤는데 또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도 끝, 종결에 관련된 카드잖아요. 그래서 여러 의미로 1번 분들이 조금 본인의 인생의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현재 카드, 과거 카드 보시면 확실히 1번 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좀 안정적인 관계나 지속되었던 어떤 형태의 일이나 부업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완지가 나와가지고 이거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현실에 안주했다. 내 울타리 안에 있었다. 내 행동, 내 방식을 고수해 왔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사는 느낌이에요. 내 전문성, 경력, 사업, 관계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뭘까요? 고였다는 거죠. 이 완드 카드는 아직 4번밖에 안 됐어요. 이제 시작인데 여기 머무르게 되면은 발전 변화가 없겠죠. 근데 현재 카드 보시면은 텐 오브 소드가 나와서 갑자기 소드 10개가 느닷없이 나무에 꽂혀가지고 나무가 지금 두 동강이 났잖아요. 갑자기 어떤 게 끝났다는 거를 뜻해요. 내가 지금 어떤 좀 직업적으로 어떤 회사를 다녔어. 그럼 갑자기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내가 나올 결심을 해서 스스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혹은 사업적인 경우에 있어서 내가 좀 잘 안 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좀 틀어봐야겠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관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뒤통수 맞는 경험이 있었을 수 있어요. 좀 충격, 띵 하는 경험, 내가의 믿음이 깨지는 경험을 했을 수 있겠다. 인간관계가 물갈이가 되거나 가족이랑 좀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런 환경적인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텐 오브 소드 카드는 배신감, 뒤통수, 후회를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발로 어떤 집단에서 나오거나 어떤 변화를 꾀했을지라도 그게 정말 나한테 좋아서 한 변화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도저히 못 있겠어. 나 너무 힘들어. 이 일, 이 사람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내 뒤통수를 누가 쳤어. 있던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1번 분들이 조금 못 살게 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이 카드에서도 상당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정말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힘든 게 당연한 게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사람이라는 건 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는 굳이 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격렬한 변화를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강력한 동기가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힘듦이 1번 분들의 변화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타인들이 본 현재 1번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타워 카드가 나왔죠. 탑이 무너져서 두 명이 지금 낙하하고 있는 모습이 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1번 분들이 지금 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어요. 상당히 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본대요. 1번은 뭔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이 탑 카드 자체가 일반적인 인식, 평범한 삶, 스테레오적인 삶 그런 거랑 대척점에 있는 카드예요. 예를 들면 남들 잘 다니고 있던 회사 갑자기 때려치우고 나 유튜브 할 거야, 사업할 거야 저처럼 이런다고 하면요 그 주변 사람들의 지인의 심정 쟤는 평범하게 살지를 않아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래 다 참고 사는 거 아니야? 원래 다 참고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1번 분들은 그런 좀 평범한 삶에 있어서 좀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뭔가 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고 1번 분이라는 사람의 자체도 본성 자리에 소드 퀸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이 세고 칼 같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목적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있고 호불호도 있어서 본인이 몸을 담았던 되게 안전한 울타리, 익숙한 관계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에서 지금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불안하기도 할 텐데 이게 하반기 컬러 보시면요 반전이 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블루 3 컬러가 나왔어요. 신뢰, 자기 확신, 냉철함, 이성적이어짐을 상징하는 그것도 완성을 의미하는 세 번째 블루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1번 분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심리가 점점 나아진다.
하반기에 들어서서 좀 내가 크게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 다음 단계가 좀 비로소 보인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 길이 맞는지도 잘 몰랐고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불안했고 어딘가를 내가 끝나고 떠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갈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하반기 가서는 신뢰와 확신으로 덧칠된다. 싹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블루 컬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도 깨달음, 통찰력, 지성, 판단력 이런 이성과 확신이 가장 강한 컬러인데 그 중에서도 단계가 가장 높은 3단계의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1번 분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도 모자라서 그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혹은 그 관계를 안정적인 관계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뭔가 사업 같은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불안했던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궤도에 오른다고 하죠. 이 일로 가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어떠한 성과나 확실한 사건이 좀 하반기에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전적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좀 불안정했다라고 하고 내 주 수입원이 없었어 라고 하면은 이 하반기에는 내가 정기적으로 돈을 얻게 되는 주 수입원의 시스템이 갖춰진다. 안정적인 기반이 갖춰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연애랑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좀 불안했다라고 하면은 미래를 좀 약속하게 되는 힘들었던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관계였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혹은 솔로였는데 어떤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난 불안해 라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상황, 제대로 된 사람이랑 좀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요, 그 상대는 여기 보시면은 컵 카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도 만족도가 높기도 하지만 그것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에요. 블루 컬러 카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최고의 상대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최선의 선택이다. 그냥 스킨십을 하고 불타는 연애를 하고 그런 상대가 아니라 내가 진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만한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래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지게 된다. 내 인생을 좀 걸어봐도 되겠다. 혹은 내 인생에 있어서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좀 더 확신을 가질 만한 일을 만나거나 상대를 만난다. 그래서 미래에는 한층 더 깊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그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불안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아마 뭔가가 끝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종결되는 상황이 있었을 거고 그 이후로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 확신을 얻게 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라고 확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내가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동의 추진력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이 카드 스프레드에 돈, 결과물을 상징하는 펜타클이 좀 있으면 좋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완지랑 컵이 좀 더 많아 보여요. 이 완지나 컵은 냉철함보다는 내 마음의 뜨거운 열정, 불꽃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봤을 때 이동으로 인한 소득이 결실이 당장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나한테 눈에 띄는 결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번 분들 명심하셔야 될게요. 이 이동 자체는 1번 분들한테 더 나아지기 위한 큰 그림을 위한 이동이거든요. 하반기에 이 짜릿한 이동이 일어났을 때 1번 분들의 속마음 보시면요. 퀸 오브 컵스예요. 1번 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떠한 관계든 직업이든 간에 새로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을 찾지 못한 단계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더 많이 해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봐야 되고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랑 좀 적응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반을 닦아야 되고 탐색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본질은 컵이기 때문에 1번 분들 그전보다는 확연히 행복한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동은 1번 분들의 마음이 시키는 방향이었다.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조금 불안할 수 있고 확신이 없을 수 있지만 점점 하반기가 지나갈수록 확신이 생긴다. 그것도 빠르게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1번 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인생이 좋아지게 되고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꽃봉오리가 그전까지는 나한테 맞지 않는 사막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내 씨앗이 바람을 타고 옮겨가가지고 크게 개화를 하게 되는 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햇빛이 따숩게 좀 내리쬐고 있잖아요. 너가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무조건 너한테 좋아. 이게 추운 눈밭에서 따스한 햇빛 아래로 가는 이동이야. 점점 더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이동은 1번 분들의 마음에 시키는 이동이고 스스로의 만족감도 큰 이동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어떤 날에는 너무 기뻤다가 어떤 날에는 너무 슬펐다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크게 보면은 멀게 보면은 행복한 방향의 변화이고 1번 분들은 결국엔 좀 활짝 웃게 된다. 1번 분들의 포텐셜이 꽃을 활짝 피우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활짝 피게 된 1번 분들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속마음으로 커브 오브 프린스가 나왔죠. 언뜻 봤을 때 1번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1번이 회사를 퇴사했다고 해요. 그냥 회사 다녔으면은 월 300씩 따박따박 받았을 거예요. 이 자리만 있었으면은 안정적으로 살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의 마음에 끌리는 쪽으로 달려가는 기사 카드예요. 무엇보다 내가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당장은 돈을 덜 버는 길이고 더 불안한 길이고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이 카드는 개의치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상주의자, 로맨티스트 카드처럼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1번 분들이 새롭게 이동을 하고 거기서 꽃을 좀 활짝 피워서 살아난 걸 봤을 때 약간 로망이라고 그러죠. 와, 낭만 오지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1번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한다고 그러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약간 열정이 피어오르는 것 같고 1번 분들 보면서 좀 롤모델처럼 볼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뭔가 대리만족 1번 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길이 어떨지 좀 궁금해하면서 약간 좀 흥미진진하게 1번 분을 지켜보는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1번이 나중에 도대체 얼마나 성공할까? 1번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속마음이 보이는 것 같네요. 1번 분들이 지금 어떤 거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란듯이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번 분들 지금 보시면은 하반기 말고 내년 카드까지 뽑아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확실히 한 곳에 정착, 뿌리를 박은 모습이 보여요. 분야든 간에 관계든 간에 직장이든 직업이든 간에 한 곳에 머무르게 되고 1번 분들은 정착을 한 뒤에도 끊임없이 고민이나 노력이 계속된다고 하거든요. 1번 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동한 거 그거 되게 잘한 거고요. 탈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관계나 그전에 회사나 그전에 단체에서 더 있었으면 같이 침몰했어요. 그래서 1번 분들 이동을 하시게 된다는 거 100% 맞는 결정이고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초반에 확신 없고 고민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2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불안이 보면 걔가 사춘기를 상징하잖아요. 이 사춘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과 동일한 과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이 시기에는 본인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번 분들이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제 생각에는 1번 분들한테 있어서 인생을 좀 좌우하게 될 만한 커다란 길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강한 메이저 카드, 변화의 카드가 2개나 떴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이 2개의 카드가 떴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다면은 사실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에 1번 분들은 큰 물로 나가는 느낌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럼 하반기 세부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여름, 가을, 겨울 3개로 나눴어요. 제 생각에는 9월, 10월, 가을쯤에 대대적인 이동의 결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7월, 8월 카드는 좀 더 인내하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이게 지금 스트렝스 카드가 떴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힘을 기르고 경험을 기르고 준비하는 시기로 보여요. 지식을 쌓고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한다고 그러면은 자소서 쓰고 그런 단계겠죠. 그런 단계가 7월, 8월에 있고요. 이때까지는 좀 답답해도 참고 견디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가을, 선선하게 좀 가을 바람 불어올 때쯤에 에이스 오브 썬더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내가 어떤 강한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내가 결심 내려야겠다. 내가 이 아이디어 한번 해볼게. 이쪽으로 투자 한번 해봐야겠어. 계약 한번 해봐야겠어. 내가 확신이 생기는 때예요. 이 사람 만나봐야겠어. 그래서 아마 이때쯤에 이동수가 끼지 않을까.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뭔가 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도전을 해보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 11월, 12월 겨울 카드 보시면은 5 완즈 카드 나왔죠. 1번 분들 경쟁자가 많아져요. 상당히 큰 물로 나간다. 내 무대가 국내였다면 해외로 진출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경쟁자가 많아지는 카드라고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1번 분들 주변에 있어서도 입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설수가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 경쟁자가 많아지고 구설수가 많아진다는 게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보거든요. 보통은 구설수 이번에 많을 수 있으니까 몸 좀 사리세요.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몸 좀 사리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주변에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큰 시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큰 시장이 뭐예요? 먹을 게 많은 시장이에요. 먹을 게 많은 시장이라는 거 뭐예요? 장래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라고 하면 아마 큰 기업으로 가겠죠. 큰 물이니까. 원하는 사람도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고 경쟁자가 많으니까 피 터지는 경쟁률이니까 모두가 원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렇게 역으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으로 따지면은 커다란 규모의 기업으로 이직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업, 부업이라고 한다면 경쟁자가 많은 사업, 먹을거리가 많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드오션이기는 하죠. 근데 그중에서 내가 어떤 특색을 가져서 퍼플오션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먹방 유튜브 내가 한다고 해요.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죠, 그거. 근데 이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컨셉만 잘 잡으면 수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커다란 시장에 있어서 경쟁에 이기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겨울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고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롤모델이다 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좀 뒤흔드는 그런 단계로 일본 분들이 가게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일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호소를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미디어에 내가 노출이 되는 일이라든가 강연, 유튜브 이런 일에서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요. 전파를 타고 입소문이 필요하고 소개가 필요하고 경쟁자가 많은 일일수록 상당히 운이 좋아 보여요. 일본 분들이 본인의 주관만 확실히 세우면 다 발라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일본 분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파격적이고 일본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좀 부족하고 내가 이게 맞나 싶고 계속 불안하고 괜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일본 분들이 진짜 될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부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대리만족 느끼는 심리라고 좀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견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일본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적으로나 이직적으로 상당히 좋다. 특히 경쟁자를 제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연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가 진전된다고 하죠. 근데 여기 경쟁자 운이 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진지하게 의견이나 마찰이 생긴다는 거는 진지한 단계로 발전한다는 증거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여기저기 입을 많이 대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고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싸움도 많은 거 아닌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한다던가 이 사람이랑 좀 미래 계획 같은 거를 맞춰보게 된다던가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좀 인정받게 된다던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게 되고 아이 관련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양육 방식에 대한 마찰 이런 것들 상당한 마찰이 좀 있다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이 상대와 진전이 된다. 이 상대와 미래를 좀 더 약속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왜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마찰이라고 해도 다 나쁜 마찰이 아니고요. 좋은 이동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솔로라고 해도요. 경쟁자가 많은 상대를 갖게 된다는 건 그 상대가 스펙이 좋다는 거겠죠. 근데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만나게 된다는 거겠죠. 약간 임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자의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흐름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7월 8월 스트렝스 카드 떴죠. 일본 분들이 좀 더 존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좀 더 미래를 도모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인내하면서 내면을 좀 강하게 갈고 닦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 쌓으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9월 10월 가을에는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치는 것처럼 일본 분들이 갑자기 확신이 확 드는 그런 계기가 생긴다.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내가 이 일 계속 해야겠다.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만남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것들 선을 그을 수 있는 강렬한 확신이 들고 그래서 단호하게 판단력을 가지고 칼자루를 내리치게 될 일이 9월 10월에 생긴다고 보면 되고요. 11월 12월에는 갑자기 구설수가 생기고 경쟁자가 많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동은 가을 겨울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 같고요. 겨울부터 내년쯤에는 정착을 하게 되는 상황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소드 8번이다 보니까 일본 분들이 그 과정에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칼이 다 묶여 있는데 한 자루만 풀려져 있어요. 이거는 일본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 분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본 분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니까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일본 분들 이번 하반기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좋은 카드 넘겨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방해 카드에 바운더리 카드 떠 있거든요.
이거 철조망이잖아요. 외부에 있어서 내 구역을 지키고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을 고수하고 행동 고수하고 사람 고수하고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이런 내가 자꾸 도전하면서도 약간 좀 내 과거를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되면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중인데 실패하면 다시 돌아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예전에 했던 거 다시 시작할까? 혹은 사람과 헤어졌어. 근데 다시 만날까?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거 다시 만날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방해 카드에 떴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배수의 진을 치지 않는 게 좋겠다. 탈출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전에 관계, 장소, 직업 거기서 나오게 된 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간다고 해도 1번 분들 다시 나오게 됐을 거예요. 다시 끝내게 됐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속에 안전한 바운더리를 만들지 마세요. 본인 앞에 놓여진 길을 그냥 걸어가세요. 이도 저도 안 되게 되거든요. 1번 분들 눈앞에 있는 그 길은 맞는 길이고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지금 가을쯤 되면 불확실함이 싹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언 카드 보시면은 이별 카드 나와 있죠. 제가 계속 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회사, 장소, 사람이든 간에 그 헤어짐을 인정하세요. 어쩔 수 없는 이벤트였어요. 대운의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는 꽃 피울 수 있는 자신감이나 잠재력 그쪽으로 떠나는 첫 인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위한 끊어냄이에요. 꽃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지게 되는 거를 자꾸 꽃 예뻤는데 다시 그쪽으로 꽃 돌아가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미련을 가지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발전적인 끝이니까요. 1번 분들 좀만 더 화이팅 하세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리딩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2번 분들의 하반기를 예언하는 점쟁이의 예언서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저는 2번 분들 카드 뽑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카드들이 보면 여기 보면 키카드에 소울메이트 카드 나왔죠. 제가 참 좋아하는 카드. 그리고 여기 텐 오브 컵스, 그리고 이제 러버스, 그리고 로즈 2번 카드, 그리고 이제 더 선 카드. 약간 2번 분들이 하반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핑크핑크하다고 해야 되나? 열정이랑 사랑이 좀 가득 찬 좀 하반기가 될 것 같아서 카드를 펼칠 때부터 오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키카드 보시면 소울메이트 카드가 떴어요. 이번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좀 기대되는데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나한테 있어서 어떤 귀인,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좀 마음이 잘 맞는 동료, 클라이언트,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연애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나의 운명의 상대, 소울메이트겠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좀 불태울 만한, 나의 열정을 불태울 만한 그런 상황이 하반기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의 시작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귀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약간 이렇게 핑크빛으로 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컬러로 예시를 들게요. 파란색에서 분홍색으로 쫙 물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무놀로지 카드에서도 개자리의 신월 카드가 나왔어요. 이 개자리는 사랑, 애정,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족, 이런 사람들 뜻하거든요. 소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반기 확실하게 소중한 사람이 생기거나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이번 분들이 살아왔던 상반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하반기 컬러 카드 뽑아봤는데요. 딱 봐도 차이가 극명하죠. 이번 분들이 지내온 상반기 카드는 블루 2번 카드예요. 파란색이란 게 좋게 보면 냉철하지만 나쁘게 보면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냉정하고 뭔가 거리를 두고 있고 어떤 사람과도 뭔가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좀 탐색하고 비즈니스적인 관계나 좀 침체되고 약간 그런 분위기를 상징하는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바로 로즈 2번 카드가 떴어요. 장미 색깔의 2번 카드를 보면은 상당히 좀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열정적인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 마음이 활기를 띠고 풋풋해진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좀 차가웠을 수 있어요. 뭔가 신나는 일이 없고 우울하고 좀 생각이 깊이 빠졌다면은 앞으로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고 달려나가게 될 것이고 즐겁고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오랜만에 좀 설렌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반기가 좀 핑크빛으로 물들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설레임이 물들게 되는 이유는요, 소울메이트 귀인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동업자, 제안, 프로젝트 이런 클라이언트나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좀 회사나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랑 조금 마음을 맞추게 될 수 있다고 좀 보이고요. 연애적으로는 나한테 내가 좀 평소에 꿈꿔왔던 이상형이라든가 나랑 좀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감정적으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직업이 좋고 돈을 잘 벌고 뭐 피지컬이 좋고 이런 것보다는 나랑 잘 맞는 사람, 케미가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은 머리를 굴리지 않고 순진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순수한 사람. 진짜 좋아하면 솔직하게 표현하고 밀당 안 하고 계산 안 때리고 그런 순수한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첫사랑이랑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이번 하반기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번 분들이 꽃이 활짝 피게 된다고 그러죠. 사람의 포텐, 능력 같은 게 좀 핀다고 그래요.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주변에 이번 분들이 존재감이 확 넓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로즈 2번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쪽으로 봤을 때 여자, 아이랑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성의 감각이나 감정, 센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을 하거나 예를 들면 화장품, 어떠한 좀 페미닌 케어 사업 혹은 어떤 감성, 상담 이런 쪽의 일이나 교육, 아이에 관련된 사업, 육아, 아이 용품 이런 쪽에 좀 비즈니스 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게 되고 혹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과거 카드 그리고 2번 분들의 본질 카드에 똑같이 펜타클 3번 협업의 카드가 떴어요. 제가 봤을 때 2번 분들 같은 경우 주변이랑 화합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분인 것 같고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스타성도 물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케미가 중요해요. 잘 맞을 때 있죠. 나를 지원해주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을 때. 물론 나 혼자도 잘해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잘 맞는 사람이랑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할 때 최대한으로 내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좀 받는 편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독립적인 거랑은 별개로 이번 분들의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이 좀 발견을 해줬을 때 갑자기 꽃을 확 피우게 되는 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 분들의 겉모습, 다른 사람들이 본 이번 분들 자리에 심판 카드가 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발견해 줬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내 안에 있는 뭔가 진짜 내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텐을 터뜨리게 된다. 그런 경험도 좀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매력을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잘 발견해주고 인정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본성 자체도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하고 있는 사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갈고 닦는 펜타클 3번 카드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혹은 나한테 잘 맞는 곳에 다니느냐, 나랑 잘 맞는 사업을 한다, 이런 나랑 잘 맞는 동업자를 만나냐 안 만나냐가 이번 분들에 있어서 한 끗 차이라고 하죠. 포텐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터트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번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때가 와야 되는 거고 남들이 먼저 발견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분들의 과거 자리에 보시면 똑같이 땅속에 묻혀있는 펜타클 3번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을 크게 터트리고 싶지만 지금까지는 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땅이 묻혀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품성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대시를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이번에 발견해가지고 대시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남한테 대시하긴 한다기보다는 대시를 받는 편이시고, 오히려 2번을 보고 사람들이 약간 보석을 발견한 사람처럼 금덩이를 발견한 사람처럼 약간 말을 걸고 스카웃을 하고 플러팅을 하고 사귀자고 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2번 분들이 먼저 내가 남한테 다가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2번이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석이라고 한눈에 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먼저 다가갈 필요가 사실 없죠. 그래서 친구들 같은 작은 모임에서도 이번 분들한테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직장,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지인이나 팀으로부터 좀 소개를 받아서 이동하게 되는 경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먼저 오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야 이거 같이 해볼래? 이렇게 제안이 오거나, 본인을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좀 차지하려고 약간 애쓰는 느낌이거든요, 이번 분을. 그래서 이번 분들은 굳이 먼저 다가갈 필요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주변 환경에. 그리고 이번 분들이 먼저 이렇게 남한테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영업하고 알리고 이런 것들은 살짝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분들이 황금이고 다이아몬드였는데 땅에 묻혀 있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잠재력을 겉으로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분들 경우에 지금 어떤 게 고민이냐 펼쳐봤는데 소드 킹 카드가 나왔어요.
2번 분들이 약간 지금 혼자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고독함이 느껴져요. 2번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포텐이 상당히 달라요. 혼자 있다고 하면 100 정도라면은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면은 1000, 10,000 이렇게 성과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력 포텐 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고 나를 좀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는 부분이 선행이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어떠한 의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2번 분들이 혼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립돼 있다고 보여져요.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걸 좀 혼자 하는 형태고, 팀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내 역할을 대체하는 게 남들이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뭐 리더를 맡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2번 분들이 캐리한다고 그러죠.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현재 카드 보시면은 포 오브 소드 카드, 이건 자기 성찰 카드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이런 생각이 많은 카드예요. 그래서 상반기 카드도 블루 2번 카드가 나온 걸로 보여져서 지금 2번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주변에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뭔가 조언을 줄 사람이 없고, 내가 도움 달라고 요청할 사람도 없고, 좀 고립돼 있는 느낌? 그래서 좀 힘이 약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포텐이 있는 분들인데 지금은 좀 침체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사람 보는 눈 없네, 나한테 왜 먼저 이렇게 같이 제안이 안 오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분들이 숙이고 들어가기도 좀 그런 게, 킹카드, 왕의 카드이기 때문에 자존심 자체도 상당히 강해요. 본인의 전문성, 능력이 높고 이런 거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렴하게 나를 넘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연애라고 하면 굳이 내가 눈높이 맞출 필요가 없다. 낮출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프리랜서라고 해요. 일이 안 들어와. 근데 일이 들어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거를 내가 꾸역꾸역 할 이유는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분들은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열정페이로 뭘 해주고 내 기준 낮춰서 이상한 사람 만나고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킹이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면서도 그냥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한테 오는 기회는 몇 개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덥석 받기보다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내가 쳐내는 모습도 있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외로워졌을 거고, 좀 움직임이 정체됐을 거고,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선택한 고립이기 때문에 지금 좀 생각이 많은 상태인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제가 이번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 귀인이 들어온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하반기에 일어날 짜릿한 일 자리에 컵 10번 카드가 떴고요. 그 짜릿한 만남을 맞이했을 때 이번 분들의 속마음 자체에 러버스 카드가 떴어요. 와우!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랬죠. 이번 분들이 이 컵 10번 카드는 가족, 정말 완벽한 내 소울메이트의 가정을 꾸린 정도의 만족감이에요. 컵의 최종장이에요. 만족을 끝판왕.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만났다. 나랑 잘 맞는 소울메이트를 만났다. 내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과 장소를 만났다. 내 열정과 마음을 불태우고 마음껏 즐겁게 행동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 사람과의 만남을 겪게 된 이번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열정이 불타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나랑 잘 맞네. 약간 나 이런 거 기다렸었지. 이런 느낌이에요. 소통도 잘 되고 신나고 빨리 뭔가 해보고 싶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좀 블루2 카드처럼 좀 침착한 상태였다고 하면은 러버스, 로즈 이번 카드 완전 똑같죠. 격하게 표현을 하면 눈이 트였다. 내가 이제 잘 되겠다. 드디어 내가 찾는 사람을 만났어. 혹은 내가 드디어 찾았던 집단이나 내가 정말 마음껏 발산할 만한 무대를 만났다 생각을 하면서 설레고 두근거리고 기대되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막 마음이 막 달았다 그러죠. 막 빨리 당장 시작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이번 분들이 개인 사업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뭔가 제안을 받게 된다고 하면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될지 내 눈에 딱 보이는 것 같고, 빨리 시작하고 싶고, 내가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잘 맞고, 사람이라고 따지면, 시험이라고 따지면요, 드디어 내가 이제 내 기량을 보여줄 만한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런 분야를 알게 되고 돌파구가 보인다고 하죠. 나한테 딱 맞는 공부를 뭘 찾았어.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뻥 뚫리게 되는, 막혔던 부분이 뚫어뻥처럼 뻥 뚫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지금까지 좀 침체되어 있었고 돈이 들어오는 구석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좀 좋은 사람을 소개받게 되면서 아이디어가 많아질 수 있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븐 오브 컵스가 떴죠.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막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사람 만난다고 해도 이 사람이랑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모임도 나가보고 싶고, 막 이렇게 열정이 불꽃처럼 팡팡 터지는 그런 모습이 하반기에서 보이고 있어서 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이번 하반기에 좀 활짝 꽃을 피우게 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속마음 보면요, 와 씨, 이번 되게 성공했다. 와 씨, 대박 터졌네. 와, 이번 넘사벽인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 보시면 5 오브 소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승리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패배자의 속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 있어서 저 사람은 넘사벽이야. 어떻게 이겨 저걸? 나는 저 사람 못 따라잡아. 저 사람은 나랑 차원이 달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좀 강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머쥔 사람의 카드예요. 그래서 사업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번 분들이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잘 맞는 제안을 받고 그런 분야로 나아가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냐? 어떻게 저렇게 대박을 냈지?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고 해도 뭔가 좀 크게 버는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질투할 만한 거리도 없어요. 이건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연애 상대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누가 봐도 딱 봐도 되게 좋은 조건의 사람일 수 있어요. 외모도 잘생기고 예쁘고 할 수 있는데 약간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학력, 직업, 뭔가 생각하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하게 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직업, 학력이 막 박사 여기까지 막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졸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석사, 박사 이렇게까지 좀 계급이 높은 사람 만난다거나 혹은 이제 좀 직업 같은 경우도 사자 붙은 직업 있죠?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뭐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 만난다거나 혹은 연구원, 어떤 걸 연구하고 깊게 파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권위가 있어 보이는 전문직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저런 사람 만났지? 궁금한데? 이렇게 좀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해요.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커다란 압도적인 결과를 내서 경쟁자들로부터 질투도 아니야 이거는. 저건 사기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했지? 어떻게 저런 기회를 만났지? 약간 급이 달라 라고 느낄 정도로 좀 커다란 결과를 하반기에 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다 마음이 설레네요. 그러면 이 하반기의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는데요. 7월, 8월부터 선 카드가 나와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런 귀인이나 제안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번 여름에 소개팅, 제안, 소개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것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소개시켜줘. 혹은 저 글 관심 있는데 혹시 제가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번 분들이 원한다면은 이때 7월, 8월에 강렬한 태양의 기운이 서포트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9월, 10월 가을에는 완드 킹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왕의 카드 상당히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권적으로 의욕적으로 헤쳐나가는 그림이 보여요. 사업적으로 보자면 공격적으로 확장을 한다거나 공격적으로 몰두를 가지고 결과물을 좀 계속 낸다거나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진도가 급속도로 진전이 될 수 있는 달이 이 가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여기 보시면 11월, 12월 자리에 동전의 여왕 카드가 떠서 이때 상당히 큰 결과물 내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실물 결과물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사업적으로 돈을 벌 수도 있겠고요. 사업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의 카드예요. 그것도 어중간한 성격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을 훨씬 상회하는 상위권의 성적으로 합격을 하는 카드예요. 수학의 어머니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연애 상대를 만난다고 하면요. 2단계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까지는 관계가 진전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겨울 때부터는 좀 진지한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게 된다고 보면 될 거거든요. 동전의 여왕이기 때문에 내가 발을 땅에 붙이고 먹고 사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결혼이라던가 혹은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내년 카드 보시면은 차일드 오브 완즈 카드로 또 다른 시작의 카드가 떴어요. 내년부터 이번 분들한테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사업적으로 보자면은 확장해서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현실적인 고민들, 새로운 시작, 결혼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때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신입사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딜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은 이번 분들한테 또 다른 시작의 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7월, 8월은 더 선 강렬한 기회와 긍정의 카드, 가능성의 카드가 떠서 이때 좋은 제안이나 귀인, 소울메이트 만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제안 받아들이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10월 가을에는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완즈 왕 카드, 그리고 11월, 12월 겨울 카드는 동전의 여왕 카드가 떠가지고 이번 분들이 상당히 커다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차일드 오브 완즈 또 다른 시작, 그 성과에서 파생된 시작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카드까지도 좀 보여지게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 하반기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좋은 카드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방해 자리에 카드가 떴어요.
과거를 내 안에서 내보내라는 거거든요. 나한테 뭔가 과거에 남겨두고 온 산물들 있죠.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이나 실수, 직장, 헤어졌던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라는 카드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두고 있던 일은 적당히 내보내주라는 거죠. 용서라는 행위 자체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미래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또 똑같은 실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또 다른 데로 좀 다시 이동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하실 필요 없고요. 나를 놓아주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언 카드 보시면 크로스 카드가 떴죠. 성장, 확장을 해라.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을 만나게 되면서 스스로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이번 분들의 생활 반경 이런 것들도 확 달라지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도 없고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집착도 안 가져도 되고 과거와 미래의 나는 좀 달라질 거라는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지금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미래의 모습은 핑크핑크하게 굉장히 열정을 가득 찬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분들은 하반기가 지나고 내년에 오면은 돌아보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고 느낀대요. 내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바뀔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과거가 정말 아득하게 느껴져. 내가 옛날에 이랬다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데 그게 바로 성장의 증거거든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가 성장의 기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 이런 과거에 대한 것들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미래가 너무나도 확실한 핑크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그냥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전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3번 분들한테 점쟁이가 준 예언서 먼저 읽어볼게요. 우선 3번 분들 하반기에 어떤 짜릿한 일이 있을까 카드를 펼쳐봤는데 여기 보시면 월드 카드 나왔죠. 이거 메이저 카드 중에서 가장 결실을 뜻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커다란 완성을 뜻해요.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모두 보완을 해서 완전하게 결실을 맺었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3번 분들이 이러한 결실을 맺고 어떠한 속마음일까도 뽑아봤는데 나인 오브 컵스 거의 풀만족. 내가 해냈어. 진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나는 내 기대 이상으로 잘했어. 이런 느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홀로지 카드 보시면요. Expect Powerful Change 카드. 내 인생에 굉장히 강렬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신월의 월시 카드 자체가 거의 좀 크다란 대운 수준에 비견하는 커다란 흥미진진한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만 봤을 때 저는 이번 하반기에 가장 큰 키워드는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3번 분들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내는지 흐름이랑 그리고 하반기 흐름을 컬러 카드로 뽑아봤는데요. 사실 상반기 때는 조금 어두운 카드가 떴어요. 네이비 원 카드가 떠가지고 아마 이번 상반기 때 좀 생각이 많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움직임이 크게 없었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저 바빴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컬러 자체가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탄력받고 즐겁고 이런 느낌보다는 바쁘게 일은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 현타가 오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만큼의 결실을 돌려받는 게 없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우울증에 걸려서 막 알아서 누워 막 이런 건 아니고 1번 카드라서 가벼운 침체감이나 우울감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상반기에는 조금 침체감, 우울감이 느껴지고 근심, 걱정도 느껴지고요. 움직임도 조금 3번 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포텐보다는 조금 덜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번 분들이 좀 혼자 있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좀 3번 분들이 거의 혼자 있는 카드들이 많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반기 카드 보시면은 불투명 3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되게 촘촘하게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카드죠. 이거 하반기에 상당히 일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바빠진대요. 3번 분들이 뭔가 좀 침체되고 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는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럼 여러 가지 일을 좀 벌린다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사업이나 일로 예를 들면요. 내가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부업, 취미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일을 벌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을 만나도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두세 명이랑 동시에 뭐 썸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엮인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요. 가족, 친구 되게 좀 복잡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카드예요.
카드만 봐도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던가 아니면 하나의 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상당히 바빠지게 된다.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번 하반기 때는 상당히 상반기랑 비교해서 활력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바빠진다. 많이 바빠지고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카드 보시면요. 완드 왕 카드 떴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과거에는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집중했던 일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하나의 관계든 직장이든 일이든 간에 내가 정신없이 뭔가 집중을 했던 일이 있고, 심지어 왕카드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상당히 좀 큰 영향력을 끼쳤다. 3번 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일이나 관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직장, 사업,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좀 크게 파일을 가져갔다. 내가 그 일에 매몰돼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애를 한다고 해도 이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고, 의미부여도 많이 했고, 특히나 이 연애로 인해서 뭔가 내가 실제로 행동을 많이 했다.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거나 어떤 것들 준비를 하거나 주도권을 잡아서 이제 내가 끌어가거나, 실질적으로 3번 분들의 행동을 많이 했다. 발로 뛰고 내 손으로 뭔가 만들거나, 이런 양적인 기운 있죠. 과거 카드에서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안 바빴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컬러 보시면 묘하게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행동은 바쁜데 그 안에서 내가 보람을 못 느꼈거나 우울했거나 이럴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 카드랑 미래 카드 보시면요. 소드 시종 카드 나왔어요. 이거는 큰 움직임이 있는 카드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카드라서 소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 판단, 이런 분석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지금 생각이 많다, 좀 멈춰 있는 걸로 보이고요. 행동을 과감하게 하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행동이 한 3이라면 생각이 한 7 정도라고 보여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지금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고, 예를 들면 다른 일을 하든가 회사를 그만뒀거나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거나 소원해졌거나 사람들이랑 문제가 있거나 좀 텐션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내 생각보다 나는 바빴는데 정작 실속이 없다고 하죠. 결과물이 이렇게 크게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3번 분들이 현재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펼쳐본 카드에서도 펜타클 시종이 떴거든요.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은 카드예요. 멈춰있고. 그리고 이 펜타클이라는 것 자체가 내 손에 딱 쥐어지는 돈이나 경험을, 오감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3번 분들이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현실적인 결과물이 내 생각보다 적었다. 혹은 지금 내 열중하고 있는 어떤 광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진전이 좀 느렸다,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조심성이 많고 신중하고 시작 단계였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시종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시종 카드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없어요. 컵 시종 카드 나왔죠. 펜타클 시종 카드 나왔죠. 소드 시종 카드 나왔죠. 컵 시종 카드 나왔죠. 네 요소의 시종들이 다 나왔거든요. 이게 흔하지 않아요. 3번 분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좀 덜 나갈 수 있고, 느리다. 뭔가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만 본다던가 이런 느낌이실 수 있고, 상대방이랑 연락도 잘 안 될 수 있고, 진도, 스킨십 이런 결과물도 함께 좀 없을 수 있고, 내가 엄청 생각을 많이 해서 행동을 하나하나 하는 느낌이실 수 있겠다. 가볍게 행동하는 느낌 아니고요. 부업, 사업, 직업, 합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 자체가 너무 작아. 3번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아웃풋이 작다라고 느끼는 상황, 느리다라고 느끼는 상황. 그 이유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초기 단계다, 경험이 없어서 그럴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3번 분들의 속마음은 지금 환경이 안 받쳐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 이 2명의 사람이 되게 밖에 눈이 내리는 상태에서 힘겹게 다쳤는데도 나아가고 있잖아요. 상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지가 않죠. 근데 그 모습이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본 3번 분들의 모습은 오히려 천진난만하고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이 크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3번 잘 살아보는, 어떨 때는 3번이 뭔가 마음 편해 보이는데 이런 정반대의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그런 겉모습이 아닌가, 좀 억울한데?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카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짜릿한 일이 어떤 거가 이제 펼쳐지나요? 카드에 더 월드 카드가 떴죠. 굉장히 거대한 한 사이클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새로운 시작보다는 지금 시작하고 진행 중인 것들이 크게 성과를 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빡 되는 느낌이에요. 하반기에 갑자기 1에서 100으로 갑자기 치닫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반기에 갑자기 급속도로 진전이 되거나 결실을 크게 맺거나 큰 돈이 들어온다거나 좀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3번 분들 그래서 좀 놀라실 수가 있겠다. 1에서 갑자기 100으로 빠르게 되니까. 예를 들면요, 직장, 취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까지 서류를 넣었을 때 서류부터도 통과가 안 돼. 아니면은 막 서류 넣고 싶은 회사도 없었어. 그래서 아예 시작을 못했는데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뭔가 3차 면접까지 그냥 1사차를 통과해가지고 큰 기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뉘앙스예요.
연애 관계라고 하면 지금까지 좀 썸만 탔다면은 갑자기 급속도로 결혼 얘기가 나오고 그런 정도로 1에서 100으로 갑자기 치닫는 느낌이거든요. 이걸 유튜브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상이 느낌이 3번 분들 카드에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작의 카드들 투석에서 갑자기 완성으로 도착하냐 좀 궁금했거든요. 키카드 보시면 미러링 카드 나왔잖아요. 제 생각에 3번 분들이 굉장히 수많은 사람을 하반기에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이 3번 분들의 급성장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거든요. 미러링 카드 자체가 제3자에게서 나의 모습을 배울 점을 취한다라는 카드고요. 여기도 이제 협업의 카드, 펜타클 3번 카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하반기 반투명 카드 일이 갑자기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사람 만나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 만나게 되는 카드가 떴잖아요. 제 생각엔 3번 분들이 하반기에 좀 사람 많이 만나게 돼가지고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여러 번의 기회를 다 잡고 수행을 해나가다 보니까 결실이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확 커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프리랜서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막 조금만 일밖에 없었어요. 5만 원, 10만 원 막 이런 일밖에 없고 그 와중에 막 띄엄띄엄 들어왔다면은 하반기는 갑자기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거래처가 제대로 뚫리거나 해서 한 번에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들어와서 정신없이 쳐내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돈이 막 이만큼 쌓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에 그동안 넣지도 않고 서류에서 떨어지다가 갑자기 좋은 사람한테 소개를 받게 돼서 덜컥 내가 커다란 기업에 붙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게 아니면 기회가 여러 개 생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공고를 여러 개가 따다닥 넣게 되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는 골라가는 느낌?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한두 명 썸만 타고 말거나 솔로거나 좀 지지부진했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랑 갑자기 좀 더 자주 만나게 되거든가 급속도로 좀 서로 공감을 하게 된다던가 만약 솔로분이시라면은 사람을 갑자기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 커뮤니티에 들어간다거나 동아리, 회사 이런 데서 좀 여러 명을 만나게 돼서 이 기회 자체가 많아지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서 이거는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바빠지실 수 있겠다. 그 대신 몸은 좀 힘드실 수 있겠다. 그건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내년 카드까지 뽑아봤는데 세븐 오브 완즈가 떠가지고 이거는 내가 버티는 카드예요. 어떤 고집, 나의 주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버티는 카드라서 3번 분들은 하반기부터 상당히 바빠지고 그만큼 벌어들이신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그게 계속이 되고요. 그리고 3번 분들이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랑 좀 틀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일을 와다다다 여러 개 하고 싶지 않았어. 이쪽 일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갑자기 제안이 와서 정신없이 하게 됐네? 갑자기 내 계획이랑 좀 다르게 수정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예정된 변화라는 거예요. 대운이 원래 그렇게 오죠. 변화는 조금씩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밀물 들어오듯이 싹 변화가 한 번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상당히 좀 바쁜 시기가 될 것 같고 그만큼 3번 분들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게 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은 하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가을, 겨울, 여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7월, 8월에 3 오브 스톤즈가 나와서 여기서부터 협업의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월, 8월 중에 새로운 기회에 좀 물꼬가 트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서 뭔가 제안이 오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나 취업 같은 경우도 좀 나 일 구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좀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번 분들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시거나 찾아보시거나 제안에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픈을 해놓는다든지 제안서를 오픈해 놓는다든지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해 놓는다든지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애 같은 경우도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면 좋겠죠. 소개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나의 뭔가 부족한 점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부족했던 점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월드 카드도 똑같거든요. 내가 나의 부족한 점까지 채워서 완전해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귀인이고 정말 귀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레이더를 이렇게 쫙 펼쳐보시고 주변의 제안이나 이런 거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9월, 10월 카드에는 10 오브 컵스 상당히 만족감이 빵빵한 행복 카드가 떴거든요. 3번 분들이 이때 받은 제안을 진행을 하고 이때쯤에 결실을 크게 맺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돈을 정산을 받게 되거나 합격 소식이 들리거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거나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한 만족과 가족의 카드예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성적으로 특히 굉장히 충만한 카드고 행복한 카드예요. 그래서 짜릿한 일이 일어났을 때 3번 분의 속마음자료 똑같이 9 오브 컵스 9번 컵 카드, 10번 컵 카드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말 지지부진하고 좀 불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만큼의 도파민이라고 그러죠. 큰 만족감과 결실이 펑펑 터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11월, 12월 카드는 더 풀 카드가 떴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보시면은 차일드 오브 컵스, 컵 시종 카드 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번 분들이 겨울 때쯤에는 뭔가 또 새로운 일을 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소개를 받아서 뭔가 다른 프로젝트 시작하는 느낌이고, 연애라고 하면은 좀 더 새로운 시작, 진전된 사람과의 또 다른 관계의 진전, 그런 식으로 시작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일이 꼬리를 물고 불러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이 11월, 12월에는 결실을 맺은 일에 탄력을 받아서 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서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매우 바쁠 예정이다 라고 보이네요. 정리를 해줄게요. 7월, 8월에 협업의 카드, 그래서 새로운 기회나 제안,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약,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 9월, 10월, 가을에는 어떤 일로 인해 결실을 맺게 되는 달이라고 떴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컵 카드다 보니까 돈을 막 엄청 벌어요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3번 분의 개인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크다. 이보다 클 수 없을 정도로 만족감이 뛰어나다.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11월, 12월은 결실을 통해서 또 다른 시작을 하는 달이다. 그래서 내년엔 올해랑 비교가 안 되게 바빠질 예정이고, 내 주관이 확실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도 확실해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3번 분들 마지막으로 이번 하반기 어떻게 보내면 좀 더 좋을지 조언 카드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방해 자리에 와일드 카드가 떴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나 제안,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딱 처음에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좀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곤란하고 힘들고 거절할까? 가지 말까? 이 사람 좀 부담스러운데?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더 그렇단 말이에요. 기회는 일에 탈을 쓰고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3번 분들이 상반기 컬러가 네이비 카드이기 때문에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엑셀을 밟는다고 그러면 좀 더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갑작스럽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기회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갑작스러운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성, 틀어지는 거, 이런 거에도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처음에는 좀 약간 마음이 안 내키시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지 뭐. 한번 해보고 결정하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번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들이 쏟아지고 사람과 제안이 쏟아지는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가치가 높고 이것들이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월드카드, 3 오브 스톤즈 카드 자체가 나랑 다른 성향과의 사람과의 합일, 그럼에 있어서 내가 완전해지는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만 들어오는 카드가 아니죠. 나한테 부족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완전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 내 분야가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일단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릴게요. 마음을 좀 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면요. 과거 회상 그리움의 카드가 떴어요. 3번 분들이 과거에 완드 킹 카드가 떴잖아요. 지금 새로운 사람이나 일인데도 과거의 내 관점이나 기준 잣대로 판단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는 과거고요. 현재는 현재예요. 3번 분들이 지금 과거로 상반기, 하반기가 상당히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과거의 법칙과 기준이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일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자꾸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 이 정도였는데 이 사람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과거랑 비교하거나 부족한 점만 보거나 내가 과거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랑 하반기, 미래는 상당히 지금 거의 강렬한 대운과도 가까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기준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자꾸 비교하고 내 수입, 과거의 내 일의 방식, 과거의 사람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그 기준을 자꾸 가지고 가면은 이 커다란 변화 놓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마음이 열나는 거죠. 결국엔 또 분들의 하반기 주변 평가 자리에 소드 9번 카드 나왔어요. 3번 분들이 이렇게 잘 되고 결실 내면서도 다른 사람들 눈에서는 되게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빛이 3번 분이 이렇거든요. 이 카드도 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3번 분들이 미리 걱정하고 신중하신 편이라서 조금 지레 겁먹고 이런 것들을 내 발로 좀 거절하고 못할 것 같아요. 거절하고 사람을 차고 내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카드가 말을 하고 있네요.
정리를 하자면 4번 분들 하반기에는 상반기랑 상당히 다른 반전이 되는 분위기고요. 이 대박이 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이랑 좀 다르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안, 사람, 다양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게 되는 하반기가 될 텐데 제 생각엔 가리지 말고 거의 다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과도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막상 맡으면 3번 분들 잘 하신다고 해요. 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 같은 경우도 막상 만나면은 처음이랑 다르게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지를 겁먹고 내가 먼저 거절하면은 싹을 잘라버리는 거니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시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한 하반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했을 때 3번 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오게 되고 그런 기회를 3번 분들이 제대로 잡기만 하면은 커다란 결실, 내가 평소에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것까지 보완하게 돼서 그에 맞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포트폴리오까지 크게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하반기처럼 보여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4번 분들한테 이 점쟁이 분이 보내는 예언서 읽어볼게요. 우선 4번 분들 하반기에는 어떤 좀 짜릿한 일이 있을까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4번 분들은 왜 이렇게 카드가 세죠? 데빌 카드가 2개가 나왔고요. 10번 카드 나왔고 4번 분들이 이 하반기에 어떤 분야나 일이나 사람한테 있어서 내가 집중력을 쏟는데 어떤 흔히 말하면 몰입을 한다고 하죠. 덕질을 하거나 중독이 되거나 크게 확 빠져서 어떠한 일이나 이런 거에 사람에게 몰입을 하게 될 일이 있다고 해요. 요 데빌 카드는 그냥 흔히 하는 열정 그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따지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에 갑자기 큰 흥미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취미라던가 새로운 분야라던가 학원이라던가 클래스라던가 내가 확 꽂히는 게 생겨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내가 그걸 배우러 다닌다거나 하루 종일 그거 생각만 하거나 막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분야를 좀 미친 듯이 판다고 하죠. 이 데빌이라는 카드 자체가 상당히 집중력이 강한 카드예요. 세속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중독이 된다고 하죠. 어떤 일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뭐 그것만 하게 되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게. 그래서 밥 먹으면 밥 먹고 막 일만 한다던가 공부만 하게 된다던가 하루에 8시간, 12시간 이렇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너무 푹 빠져서 그 사람이랑 막 연락만 하게 되고 막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덕질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한 몰입의 에너지가 하반기에 좀 두드러지게 보여요. 근데 그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타의가 아니라 자의거든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마음이 쏠리는 것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인생 게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그 게임을 막 8시간씩 해. 근데 그거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노동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선택한 중독이자 몰입이에요. 일도 그렇죠. 내가 싫어서 하는 거는 일이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도전이에요. 챌린지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나한테 잘 맞는 일이나 큰 돈을 주는 일. 데빌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의 현실적인 대가 자체가 굉장히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에 일이 들어온다고 해도 고소득의 일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짤방 아시나요? 거부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다. 약간 그런 짤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한 건당 막 평균 10만 원이다 하면은 그거는 한 건당 막 50만 원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막 고소득의 일이 들어와서 내가 쉬고 싶어도 그냥 막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것들 막 갑자기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해서 학원도 막 다니는 거예요. 몇십 몇백 결제해가지고 영상 편집 학원 다니고 막 하루 종일 유튜브 검색하고 막 팁 검색하고 어떻게 키울까 이런 거 검색하고 막 세미나 들으러 다니고 강의 듣고 다니고 막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연애라고 따지게 되면요 4번 분들이 그 관계에 몰입을 하고 확 빠지게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행위,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반기에 좀 4번 분들이 좀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4번 분들의 눈에 그만큼 매력적인 상대가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못생기고 별로 수준도 안 맞는데 4번 분들이 이렇게 중독이 되듯이 끼어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연애적인 상대를 만난다고 하면은 좀 더 주로 육체적인 관계가 만족이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데빌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교류나 그런 것보다는 사귀기 전에 먼저 뜨밤 한 번째 보내고 그 다음에 사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육체적으로 좀 강하게 이끌림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한테 이번 하반기는 정말 몰입과 집중의 시기이고 그 집중은 본인이 자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족감, 황홀함, 도파민 이런 것들이 좀 뿜뿜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카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카드를 컬러로 하나씩 뽑아봤어요. 상반기
하반기 자리에 핫핑크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바쁘고 열정적이고 자존심, 자신감이 높고 열정이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4번 분들 여기 과거 자리 보시면 A 완전 나왔죠. 이것도 상당히 빠른 변화, 빠른 행동, 열정 이런 카드라서 3번 분들 이번 상반기에도 상당히 바빴을 수 있겠어요. 몸이 되게 바빴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완드나 핫핑크 자체가 생각의 힘보다는 행동의 힘이 좀 더 강한 카드예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스킨십,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힘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좀 바빴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카드는 나인 오브 컵스예요. 그리고 여기 컵 4번 카드도 떴죠. 그리고 여기 컵 6번 카드까지 해서 종합하면 지금은 조금 쉬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타인들이 겉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 컵 6번이라서 지금 컵이 3연타거든요. 6번 카드도 잠시 쉬고 있고 머물러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예전에는 좀 열정적으로 뭔가 일을 많이 하셨을 수가 있고 정신없이 바쁘셨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좀 많이 만났거나 하셨을 수 있거든요. 사건 사고가 많았거나 근데 지금은 잠깐 쉬고 계세요. 근데 그 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4번 분들이 지금 현재 고민이 뭔지 뽑아본 자리에 소드 10번이 떴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타의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칼이 꽂혀서 쉬는 거잖아요. 지금 좀 피곤할 수 있어요. 4번 분들이 좀 지치고 그런 거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다. 잠깐 난 쉬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루할 수는 있는데 좀 쉬고 있는 상태. 근데 말씀을 아까 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갑자기 4번 분들이 확 빠져가지고 어떤 분야나 일이나 사람한테 정신없이 좀 몰입하고 바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휴식이 금방 끝나게 되는 모습이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가 고액의 프로젝트가 걸려서 난 좀 더 쉬고 싶었는데 이 돈을 거절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계속 일을 막 밤새 하는 그런 모습의 카드예요. 연애 같은 경우도 나는 지금 연애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피지컬적으로 너무 내 이상형이 딱 차우드가 나타나 막. 그래서 이거 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차우는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상대와 같이 좀 불이 붙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사법분들이 뭔가 배우고 싶어.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냥 잠깐 찍먹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내가 강의를 결제를 한다거나 학원을 등록을 한다거나 캠프 같은 걸 등록한다거나 단기간에 빡세게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가 사법분들한테는 좀 육체적으로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쉬고 싶은데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원한 거기 때문에 사법분들의 만족감은 상당히 높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의 이상형, 원하는 높은 고액의 연봉, 프로젝트 받게 되고 어떤 회사의 취업이나 시험 같은 경우도 사원분들이 막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막 너무 많아져서 쉬고 싶은데 놓치면 안 돼요. 지원 공고가 내려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막 서류를 끊임없이 막 내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막 특강이 막 여러 개가 잡혔다든지 아니면은 막 시험이 이제 막 정해져서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단기간에 집중력을 와다다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4번분들 속마음에 지금 완드 에이스가 나와 있어요. 지금 3번분들 속마음은 이걸 해야 돼라는 생각밖에 없어진다고 그래요. 행동에 대한 몰입, 그거에 엄청나게 몰입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고 4번 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 보인대요. 에이스 오브 컵스가 떴죠. 4번 분들이 되게 즐겁고 감정적으로 풍부해 보인대요. 심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하는 하반기. 몸은 힘들지만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성과가 조금 잘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일을 하는데도 신나고 즐겁다고 해요.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신체적으로 4번 분들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좀 지쳐있는 상태란 말이죠.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짧게 치게 되면은 신체적으로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진다던가 호르몬 불균형이 온다던가 다리를 삔다던가 막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다던가 만성 피로가 온다던가 몸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조심을 하시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건강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하반기 컬러 카드 보시면요. 그린 1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새싹이 카드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열정이 시작되는 뭔가 나무에 새싹이 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나 관계, 프로젝트의 시작을 뜻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 또 문홀로지 카드 보시면요. Lucky is on your side 해가지고 행운이 당신의 편이라고 해요. 이 시기에는 4번 분들이 뭔가 내가 딱 꽂히는 거 있잖아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뭔가 게시처럼 딱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 무조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행운이 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4번 분들이 건강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너무 이제 몰입하고 특히 인간관계, 연애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내 이상형이라고 해도 너무 육체적인 관계에만 몰입을 하게 되면은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좀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좋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드를 보시면은 중간에 시행착오 한번 하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시행착오 한번 한 이후에 4번 분들이 제대로 주관이 크게 돼서 그때 이후로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거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카드도 또 똑같이 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내년 카드 보시면은 소드킹 카드가 떠가지고 4번 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지,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래야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이 서는 때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좀 더 차가워지는, 내 기준이 서는 때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시행착오 거치실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멈칫하실 수 있어요. 혹은 건강적으로도 이제 멈출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예정된 과정인 거고 밸런스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 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하반기 흐름 한번 볼게요. 여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여름, 가을, 겨울로 세부적으로 보면요. 7월, 8월 자리에 똑같이 데빌이 떴어요. 7월, 8월에 사법분들이 확 몰입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요. 그래서 사법분들이 이때는 주변에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좋은 제안이 있다 하면은 좀 돈을 세게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은 사법분들한테 있어서 데빌 카드만큼 강력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하니까 세게 불러봐도 좋을 것 같고, 회사원이라고 하면은 인센티브가 걸린 단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돌아와도 좀 행운이 따르고 보상이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하거든요. 이 데빌이라는 카드 자체가 평범한 보상을 받는 카드가 아니에요. 주식처럼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서 큰 돈을 버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뭔가 프로젝트가 들어와도 좀 보수적으로 업계 평균 이 정도니까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약간 미친 척하면서 2배 정도 불러보고 그러세요. 그게 잘 먹힐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 때 내가 만약 지금 솔로다, 뭔가 이상형을 만나고 싶다 하면은 이 시기 때 만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내 취향 저격, 그것도 이제 좀 피지컬적으로 이상형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 좀 주변 모임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도전을 해보시는 거는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을, 9월, 10월 때는 스톤즈가 나와가지고 이때 시행착오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이 좀 터진다든가 사람을 만나다가도 좀 스톱한다거나 생각할 시간을 갖는 시간이 이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시행착오는 데빌 카드로 인한 시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한번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데빌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한 번에 대량으로 쏟아져서 집중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한번 제동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 리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9월, 10월쯤에는 조금 사본분들이 진정하자, 재정비를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11월, 12월 자리 보시면은 7번 완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 기준이 확실해졌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가 어떤 게 제대로 밸런스 잡는 방법인지 알았어. 여기 보시면 표정도 완전 굳어있죠. 흥분해서 원래 몰입했다가 지금 좀 침착해졌죠. 굳은 표정, 내 의지가 확실해진 표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분들이 겨울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어떤 빈도로 일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정도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깨닫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열정이 넘쳤다면은 이제는 좀 안정기에 들어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적절히 높은 성과를 유지하면서 그 전에 과도했던 인풋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정돈이 되는 그런 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7월, 8월에는 더 데빌 카드가 떠서 이때 사본분들이 확 몰입을 할 만한 일이나 프로젝트나 회사나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이후 9월, 10월에는 5 오브 스톤즈가 나와가지고 잠깐 쉬어가는 시행착오의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잠깐 하시던 일을 멈추게 되실 수도 있고 쉬어가는 달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11월, 12월에는 내가 어느 정도 주관이 확립돼서 시행착오 끝에 내가 이 일로 롱런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롱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관이 확립이 되고 그 이후에 안정을 찾게 되는 안정기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까지는 조금 일복이 터진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시스템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화가 부업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사람도 루틴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좀 편안해질 것 같거든요. 그거 아마 내년쯤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소드킹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4번분들 하반기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조언 카드까지 좀 뒤집어보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키카드에 미완성의 그림 카드가 있어요. 4번분들 여기 데빌 카드 보시면은 한 번에 확 집중을 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거에 이렇게 확 빠지게 됐을 때 부작용이 뭐예요? 갑자기 확 관심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는 거. 뭔가 확 끓어 넘쳤다가 확 꺼지는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분들이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가 되게 좋았는데 제풀에 지쳐가지고 아깝게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간에 시행착오의 달이 있다고 했는데 다 놔버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쭉 이어나가세요. 지구력이 있게. 그리고 여기 또 방해 카드 보시면은 러브 카드 나왔거든요. 나의 순수한 열정과 마음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페이스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에만 행복하고 이후에 지속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고소득 일이라고 해도 그게 한 건으로만 끝나고 내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 취직해서 내가 초반에 엄청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제풀에 지쳐 퇴사하고 그러면 롱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같은 경우도 초반에 막 불타올라는데 나중에 확 꺼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고 나의 순수한 마음이 가는 쪽으로 행동을 하되 어느 정도는 밸런스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언 카드 보시면은 또 실수와 보완의 카드, 시행착오의 카드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중간에 시행착오의 달이 있다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필수 과정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를 보시면 이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가치가 높아지고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원분들이 이렇게 본인의 일에 빠져서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좀 중간에 좀 쉴 수 있는데 그때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음엔 더 훨씬 더 그 큰 프로젝트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볼륨이 커지고 나의 만족감이 똑같이 높아지면서도 내 체력 안배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연애 같은 경우도 롱런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모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조심하라는 말씀 드려요. 사실 이런 시행착오 자체는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사모분들이 너무 실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시면은 분명히 점프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으니까 한번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사모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